두드러기의 종류는 간단하게 말해서 여러 가지 유발요인이 있는 두드러기가 있고 유발요인이 없는 두드러기가 있다라고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드러기의 원인은 굉장히 너무나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음식에 의해서 이렇게 두드러기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많이 뜨거운 온도에 노출이 된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찬 환경에 노출이 된다든지, 그러면 두드러기가 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특수한 경우에는 물만 닿아도 그 물이 닿았던 자리에 두드러기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두드러기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다. 그렇기 때문에 유발요인은 알아내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하지만 유발요인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것만 피하면 되니까 의외로 두드러기의 치료는 간단할 수가 있어요. 두드러기라 하면은 또 다른 카테고리를 나눠서 급성 두드러기 또는 만성 두드러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만성 두드러기는 두드러기가 2개월에서 3개월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나타날 때 만성 두드러기라고 하고요. 급성 두드러기는 어떤 유발요인에 노출이 돼서 곧바로 이렇게 두드러기가 나타나는 것이 급성 두드러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 급성 두드러기는 원인이 있고요. 그거는 아까 전에도 이야기 드렸듯이 원인은 굉장히 다양해요. 비특이적으로 두드러기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MSG, 미원이라고 하죠. 그런 것, 매운 음식, 이런 거를 먹어도 두드러기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급성 두드러기는 어떻게 말하면 명확한 원인은 있어요. 근데 그런 유발 요인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 원인을 찾게 되면 그 유발 요인만 배제를 하면은 급성 두드러기는 이제 앞으로 재발은 안 할 수가 있죠. 근데 하지만 급성 두드러기의 치료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두드러기가 나오면은 먹는 약, 항히스타민제나 스테로이드를 먹게 되면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급성 두드러기는 치료가 될 수가 있고요. 근데 만성 두드러기는 어떤 유발 요인에 의해서 두드러기가 생겼는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약을 먹으면 들어갔다가 약을 끊어지면 다시 또 두드러기가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 반복적으로 됐을 경우에 만성 두드러기라고 하는 거고, 이 만성 두드러기는 원인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만성 두드러기는 지속적으로 항히스타민제를 꾸준하게, 어떻게 보면은 길면 2년에서 5년까지도 또는 그 이상까지도 쓸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렇게 만성질환처럼 관리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모든 두드러기는 유전적인 요인을 배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햇빛 두드러기도,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햇빛 두드러기가 있다, 그렇게 되면 그 자식들이 햇빛 두드러기가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급성 두드러기는 대부분의 경우 유발 요인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료실에 들어오면 환자분들이 먼저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자면, 저 어제 약간 생선을 먹었는데 그때 이후로 막 두드러기가 막 생기고 너무 가려워요. 이렇게 해서 오게 되면 그 생선이 뭔지 보고 그 생선만 이제 앞으로 안 먹으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유발 요인이니까 그거는 예방을 하면 되고, 예를 들어서 콜린성 두드러기라는 것이 있어요. 콜린성 두드러기는 체온이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 환경이 더워진다든지 아니면 운동을 격렬하게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두드러기가 생기거든요. 그 콜린성 두드러기는 그런 유발 요인을 그 유발 요인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랭 두드러기라는 것도 있어요. 한랭 두드러기는 그 추운 상황에 노출이 되면은 두드러기가 나는 건데, 그럴 때는 찬데 안 가면 돼요. 유발 요인이 명확한 두드러기는 그 유발 요인을 없애버리면 예방을 할 수가 있죠. 근데 하지만 문제는 만성 두드러기인데, 만성 두드러기는 유발 요인이 없거나 아니면 알 수 없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럴 때는 꾸준하게 항히스타민제를 복용을 해주다 보면 어느 순간 두드러기가 안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두드러기는 전신적으로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약을 온몸에다 바른다고 하더라도 그 약의 용량이 매우 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드러기는 약을 먹어야지 바르는 거 가지고는 효과가 없어요. 하지만 약을 못 쓰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임신 중이거나 아니면은 임신의 계획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항히스타민제나 스테로이드가 임신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바르는 약을 바르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런 경우는 굉장히 효과가 낮기 때문에 최대한 자주자주 발라야 이 증상을 완화시킬 수가 있고, 바르는 약은 두드러기를 거의 호전시켜 줄 수는 없어요. 임신이 되었는데 두드러기가 났다, 이럴 때는 우선은 가장 먼저 피부과로 오시는 게 맞아요. 피부과로 오셔서 피부과에서 먹는 약에 대해서 상담을 받으세요. 두드러기는 전신적으로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약을 온몸에다 바른다고 하더라도 그 약의 용량이 매우 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드러기는 약을 먹어야지 바르는 거 가지고는 효과가 없어요. 하지만 약을 못 쓰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임신 중이거나 아니면은 임신의 계획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항히스타민제나 스테로이드가 임신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바르는 약을 바르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런 경우는 굉장히 효과가 낮기 때문에 최대한 자주자주 발라야 이 증상을 완화시킬 수가 있고, 바르는 약은 두드러기를 거의 호전시켜 줄 수는 없어요. 임신이 되었는데 두드러기가 났다, 이럴 때는 우선은 가장 먼저 피부과로 오시는 게 맞아요. 피부과로 오셔서 피부과에서 먹는 약에 대해서 상담을 받으세요. 그래서 그 처방전을 갖고 산부인과를 가셔서 이 약이 괜찮은지, 이 약이 임신 중에 먹어도 되는지 확인을 하고 약을 먹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근데 우선 대부분의 경우 임신하고 나서 두드러기가 나면 산부인과를 가거든요. 그러면은 딱 보고 피부과 가세요, 그냥 그래요. 그럼 피부과 가서 약 처방을 하면 피부과 선생님은 또 이 약을 보고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 한번 산부인과 가셔서 이야기를 받아보세요 라고 하면은 2번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임신이나 임신 계획이 있을 때 두드러기가 나타났다 그러면 피부과로 한 번에 오시는 게 2번 일 안 하시는 길인 거예요. 스트레스라고 하는 게 일이 너무 힘들거나 아니면 사람과 사람 간의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던지 아니면 육체적으로 일이 너무 힘들던지, 그렇게 되면 피부에 그 회복 기능 또는 그 우리가 얘기하는 그 면역 반응이 굉장히 민감해져요. 면역 기능이 대체로 환자분들이 와서 제가 면역이 너무 떨어져서 이런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엄밀하게 말해서는 면역 반응이 민감해지고 면역 반응이 불균일해지기 때문에 두드러기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뭔가 자극이라던가 이런 호르몬, 계통이 스트레스가 나타나게 될 경우에는 특정한 호르몬이 또 쫙쫙쫙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호르몬 때문에 두드러기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유발 요인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아이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면역 반응이 완성이 돼서 나타나는 어떤 단계도 있지만, 성장하고 2차 성징이 오고 성인이 될 때까지 서서히 면역 반응이 갖춰지는 형태의 그 카테고리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두드러기를 낳았을 때는 유발 요인이 있겠지만, 아이들의 두드러기는 성장이 다 완료된 후에는 그 두드러기가 안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두드러기를 예방한다기보다는 아이들의 두드러기는 일시적으로 면역 반응이 성숙이 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자연적인 시행착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더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두드러기를 예방한다기보단 아이들의 두드러기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피부과로 오셔서 약을 먹고 그 증상을 완화시키면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요거는 하나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두드러기의 원인이 뭐예요? 저는 뭐 때문에 이런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정확한 그 문진을 통해서 원인을 배제하는 게 그것도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그 마스트 검사라고 있어요. MAST,
알러지 유발 검사, 알러지 검사가 있는데 그거는 피를 뽑아서 어떤 그 키트에 돌리면 한 90여 종의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는 흔한 그 90몇 가지 종류의 그 원인 물질들을 한꺼번에 돌려서 그 사람이 얼마나 그 양성이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테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검사를 하게 되면 웬만해서는 그 안쪽에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피하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근데 의외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저 피 검사했는데 저는 고기만 먹으면 두드러기 올라오는데 왜 여기 고기에는 그 음성이 나왔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왜 그러냐? 고기 자체는 그러니까 생고기만 드시면 이런 분들은 두드러기는 안 생길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고기를 조리를 할 때 쓰는 양념들이 있죠. 그 양념들 때문에 두드러기가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그 양념들에는 미원, MSG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MSG 자체도 두드러기를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 음식에 들어가는 조미료, 양념들에 의해서도 그 두드러기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두드러기 예방을 위한 식습관이라고 하시면 어떠한 그 피검사나 이런 거를 했음에도 특별한 원인이 없고, 근데 자기는 고기나 어떤 거를 먹었을 때 이렇게 두드러기가 나는 것 같다, 이런 경우에는 뭔가 이렇게 양념을 되게 심심하게 간을 해서 드셔보세요. 만약에 만성 두드러기가 생긴 경우들도 있거든요. 만성 두드러기의 경우에는 가장 환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장기적으로 약을 써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 약이 되게 해롭지 않나, 아니면 이 약의 부작용 때문에 내 건강을 해치지 않을까 라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타 여러 가지 자연 치료도 찾으시고 여러 가지 대체요법도 찾으시는데, 만성 두드러기 치료약인 항히스타민제는 실제로도 굉장히 저용량으로 써도 만성 두드러기는 조절이 가능하고요. 이거는 고혈압, 당뇨약만큼, 심지어는 고혈압이나 당뇨약보다 더 부작용이 낮은 약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5년, 10년 동안 써도 큰 문제가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약을 복용하다 보면은 만성 두드러기는 치료가 되는 경우들이 많고, 앞서서 이야기 드렸듯이 5년에서 10년 동안 먹어도 전혀 문제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 2, 3년 정도 꾸준하게 약을 먹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만성 두드러기가 치료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겁먹지 마시고 걱정하지 말고 피부과로 오셔서 정확하고 몸에 잘 맞는 약을 처방받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